추정량이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진짜 통계를 사용하는 방법이 통계를 들어와서 우리가 계산해서 나옵니다. 확률 변수라고 해가지고 변수에 따라서 확률값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을 확인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통계를 가지고서 뭘 할 수 있냐라는 거죠. 뭘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 통계를 가지고서 이게 우리가 환경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가져다가 얘를 쓰고 얘로 얘를 계산하는 거 이런 걸 쓰고 있는 거 처음으로 피드백 이거. 우리 통계 처음 배울 때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네, 피스로. 근데 이런 거야. 그러면 어떤 통계라는 건 조사를 하는 거거든. 전부 다 어떤 상황들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뭐 선거한 것처럼 만약에 선거 이만큼이 전체 집단이야. 전체. 그러니까 정말 다 해야 돼. 전체 집단. 근데 어떤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 전체를 다 조사해서 그걸 우리가 통계치고 계산하는 연구를 지금 할 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평균을 낸다거나 분산을 구한다거나 이거 하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딱 보면 별이 나오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했었던 건 몇 개 안 했나요? 많은 것도 50개? 뭐 이런 거야. 근데 전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전부 다 조사하는 걸 우리는 전수조사라고 해. 다 조사하는 거야. 근데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애들이 있지. 예를 들면 뭐 배터리 수명이야. 근데 만약에 전구 수명이라는 게 있어. 전구 수명. 전구 수명인데 이 전구를 다 써볼 수는 없잖아. 그럼 할 게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야? 전체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만 샘플만 가져오는 거야. 샘플. 표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샘플을 몇 개 가져와. 랜덤으로. 그다음에 여기서 조사를 해.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뽑아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추출이라고 해. 표본 추출. 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있는 결과치를 여기 있는 걸 추정하는 거야. 오늘 배운 게 이거야. 자,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여기는 지금 목표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는 잠깐만 이거 잘못 본 것 같은데 5단원을 안 뽑았네. 5단원을 안 뽑고 6단원 뽑았네. 왠지 특성이 없더라고. 일단 이거 잠깐만 금방 뽑아올게. 왠지 자, 이어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금 하는 나눠준 펜트 보면 전수조사라는 말이 있고 표본조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수조사, 전부 다 조사하는 건 공마 집단이라고 해요. 공집단이라고 해요. 여기 1회 표본 집단이라고 해요. 네, 여기 좀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그걸 잘 적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표본 집단이라고 표본이라고 하자. 자, 추출! 그거 얘기했죠? 추출. 그 다음에 추출하는 걸로 여기서 자료를 조사해서 여기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추정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결국이 뭐예요? 우리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추출에 이미 추출, 보고 추출, 비보고 추출인데 특별히 많이 없으면 그냥 이미 추출을 합니다. 이미 추출이면 보고 추출입니다. 랜덤으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저런 거 조사할 때 가끔 전화가 두 번 오거나 하는 경우 있잖아요. 겹치는 경우. 보고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선거 조사할 때 전화 한 번 와서 받았는데 나중에 또 전화 또 오긴 해. 그럼 여기서처럼 전국 설명처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 표본이라고 하고 전수조사는 진짜 다 조사할 수 있는 거고 우리 반의 혈액형을 조사할 때 다 조사할 수 있잖아. 이거 거기 봐봐. 다음에서 전수조사가 적합한 거는 1번 혈관종 치료조사 안 된다니까. 다 쓰면 안 돼. 이건 어느 TV 프로그램 실시간 시청률 이것도 불가능해. 시청률 조사는 따라가는 기계가 있어. 3번 어느 나라 고등학교 하루의 평균 수면 시간 못하지. 불가능해. 샘플링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올해 쌀 예상의 수확량. 자, 좀 어렵죠? 5번으로 할게요. 어느 학교 2학년 학생 때 기말고사 수업 성적 평균. 답이 5번이에요. 이건 가능하죠. 이런 거 일단 뭐 알겠죠? 그럼 잘 봐. 이제부터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여태껏 앞에서 계산했었던 건 이거야. 즉, 부집단은 변수가 x야. 그래서 여기에 2의 x가 m인 거고 vx가 시그마 제곱이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얘가 뭐가 되냐면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
샘플링을 가져왔다는 표본을 가져왔다고요. 가져왔어. 그럼 몇 개를 가져오냐가 중요한데 보통 이제 내가 n개를 가져온다고 얘기해요. 자, 오른쪽에 있어요. 모평균, 모근산, 모평균 편차. 이거는 이제 전수조사는 전체에 대한 거고요. 여기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가져왔어. 그래서 여기 표본이 다 x1, x2, x3 이렇게 가져와서 xn개가 있고 시작해요. 그럼 얘네만 평균을 구해. 그러면 2를 쓰지 않아요. 왜? 샘플이기 때문에. 그 뭐라고 쓰냐면 얘네만 가져다 이거 x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뭐? 표본 평균. 즉, 샘플링한 요 표본에 대한 평균. 이런 뜻이에요. 근데 x파. 거기 나와 있죠? 오케이? 네, 시그마는 역시 나타나져 있으니까 뭐 신경 쓰지 말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쓰냐면 쟤랑 똑같은 애가 있는데 S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표본 증산. 잘 들어. 되게 어려운 얘기가 나와요, 여기. 그래서 S가 표본 표준 편차. 바로 어렵지? 이렇게 되거든. 근데 생각보다 얘네들은 자주 등장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나중에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뭘 할 거냐면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해요. 이 X바가 여러 개 나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서 N개를 뽑았어. 근데 한 번 뽑긴 좀 그래. 찝찝하잖아. 그래서 N번 뽑아서 했고 N번 뽑아서 했어. 여러 번 했다고 쳐. 그럼 이 X바가 여러 개 나와. 얘가. 그래서 얘가 변수가 돼. 제가 이것도 이제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좀 이따가.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 이제 분산을 계산할 때 여기서 여기 넘어오기 전에 이것만 먼저 하나 확인하고 가자. 거기 S제곱 보면 원래 분산을 구할 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기 때문에 N으로 나왔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 뭐라고 N-1로 나왔어 여기. 이 표본 분산을 구할 때 N-1분의 1이라는 수가 동그라미 붙이면 돼요. 표현. 그다음에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자, 거기 그 주의 2번에 보면 표본 분산의 표본 분산과 목평균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표본 분산은 무분산과 달리 편차의 제곱의 합을 n-1로 나눈 것으로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생각을 한번 해봐.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이게 되게 넓잖아. 여기 분산이 크게 시작했어. 크겠지. 여기는 샘플을 잘못 뽑으면 분산이 되게 작아. 좁혀 있단 말이야. 그럼 얘랑 계산하면 차가 너무 많이 나겠지. 그래서 여기 n-1로 나눠야 그나마 얘에 가까워지는 거야. 하나 빼고 분산이 되는 알겠지? 그건 이제 우리가 별표는 없고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왜 여기는 n-1이라서 나중에 우리가 이거 계산하는 일이 별로 없긴 해서 가끔 나올 때는 무조건 n-1을 계산해야 돼. 조심. 자, 그럼 넘기세요. 넘겨봐봐 일단. 이게 무슨 게임? 보세요. 뭘 할 거냐면 잘 들어. 선생님이 자, 지금 선생님이 뭐라 했지? 여기 전체가 있어. 전체가 있는 애들을 샘플링을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서 뭘 구하는 거야? 평균 구하고 분산하고 표준편차를 구하는 거야. 샘플링으로. 근데 이 믿을만 해? 아니, 아직 믿을만 하지 않지. 그러니까 왜 정부 수명이 100만 개가 있어. 정부가. 내가 거기서 10개를 뽑아서 써봤어. 평균을 냈어? 확실해? 아니야. 추정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진짜로 우리가 써먹을지 못 써먹을지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도 구할 수 있고 여기도 구할 수 있는 샘플을 하나 가지고 풀어. 예를 들자면 1485번을 풀어볼게요. 1485번을 봐라. 그 전 페이지에. 자, 어느 모집단에서 확률변수 x표가 다음처럼 되어 있대. 집중. 잘 들어라. x가 0하고 2하고 4하고 되어 있고 합계가 1이 있죠. 그래서 여기 p가 있어서 여기가 3분의 1,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6분의 1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구해볼게. 얼마야? 1 곱하기 1, 3분의 2니까 3분의 5가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거야. vx도 구할 수 있어. vx. 어떻게 구해? 제곱의 평균. 제곱해서 여기가 4의 2분의 1, 16의 6분의 1 하고 얘 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했어.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뭐야? 얘가 모집단인 거야. 엄마 집.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봐봐. 모집단에서 크기가 이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x바에 대한 확률을 구하래. 자,
이 집단에서 샘플링을 2개 뽑을 거야. 되게 조금 뽑지? 자, 그 2개 뽑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2개 뽑았을 때 평균을 내는 거잖아. 그럼 X바가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0하고 0 뽑았어, 0이야. 0하고 1 뽑았어, 1이야. 이해되고 있나? 다시. 집중. 그러니까 얘가 이게 어려운 거야. 잘 들어. 여기에 형이변수 X는 0 아니면 2는 4야. 네. 그러니까 변수가 저거밖에 없다고. 근데 내가 몇 개 뽑았어? 2개 뽑았지. 얘가 여기 나오면 어떻게 돼? 0하고 0이 나왔으니까 걔를 2로 나눴거든. 두 개 평균되고 있잖아. 샘플링 한번 해가지고. 오케이? 1 나올 수 있어. 있잖아. 0하고 1 나오고. 2 나왔어. 2도 가능하지. 2는 3보다 많아. 2하고 2, 0하고 4. 3도 나오고 4도 나온다는 얘기. 이렇게. 그지? 이거 구하는 거야. 0, 1, 2, 3, 4 이렇게 다 구하는 거야. Q를 구하는 거야. 자, 0이 나오는 게 얼마야? 3분의 1 나오고 3분의 1 나왔어. 이해했어? 그럼 여기 0 나오고 2 나와야 돼. 2가지 아니야? 2가지잖아. 6분의 1. 여기는 몇 가지야? 3가지야. 0, 4, 4, 0, 2. 3가지 하고, 자, 조심해야 되는 게 0, 0, 2 나왔으면 4분의 1이 오고, 2 곱하기 0, 4 나왔으니까 18분의 1이지. 이해했어? 그럼 3은 0하고 4가 나와야 여기 2가지야. 그러면 18분의 1 이렇게 됩니다. 4사는 36분의 1. 그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해가 좀 되셨나요? 뭔 얘기인지. 이렇게 계산하는 게 확률인 거야. 그럼 잘 봐. 지금 내가 구한 게 뭐냐면 얘가 변수가 된 거야. 여기는 뭐냐면 하나씩 구한 거야. 아, 얘가 하나면 0일 때, x가 평균이 0일 때를 구한 거지.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약간 달라. 그러면 이 x라는 것도, x 바라는 것도 뭐야? 변수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얘 이름이 뭐라고? 표준평균이야. 이해했어? 그럼 난 여기서 이거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지? 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그래서 이 이름이 뭐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오케이? 쟤랑 다른 거야. 쟤는 딱 한 번 다 n개 뽑아서 그냥 평균 내보고, 얘는 그런 애들을 다 모아서 평균 내보고. 오케이? 그럼 얘는 쟤랑 같아. 목평균이야. 계산해보고. 나중에 해봐. 여기서 얘 한 거랑 이렇게 곱하는 게 더한 거랑 같아. 할 거야, 나중에. 자, 그럼 여기서 이것도 구할 수 있어? 네. 그치? 교수 나왔고, 확률 나왔잖아. 그래서 얘 이름이 뭐가? 표본평균의 분산이야. 그래서 얘를 조심해야 돼. 얘랑 다른 거다. 얘는 표본 분산, 쟤는 표본 평균의 분산. 그러니까 왜? 여기 얘가 타입이니까. 이 x 바라는 애가 타입이니까. 얘가 변수가 돼서 된 거라서 얘를 가지고서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는 거니까. 마찬가지야. 얘도 이거에 표준 편차가 들어가. 이해되십니까? 이 얘기야. 이제부터 우리가 할 얘기. 오케이. 그래서 거기 83, 85번 풀 수 있죠. x바에 대해서 확률이 이거 여기서 이제 보는 거야. p의 x바가 2보다 작은 확률이니까 p의 x바가 0일 확률에다가 p의 x바가 1일 확률 얘를 이해되셨죠? 그런 얘기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잘 봐. 290페이지. 얘 보면 이제 이런 얘기야. 표본평균의, 봐봐.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표본평균의 평균, 표본평균의 분산, 표본평균의 표준편차. 라는 게 생겨버렸어요. 어떻게? 목표균이 n이고, 그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분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n개가 크기가 n인 표본의 표본평균 x에 대한 게 다음에 성립한다. 표본평균의 평균은 목표균의 n과 일치한다. 봐. 이걸 적어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다. 선생님이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여기에, 이런 애가 변수가 하나 생겼어. 그래서 예를 들어가 우리가
얘를 구할 거야. 얘를 구해봤더니 뭐랑 같아졌다고요? 목평균의 평균이랑 같아졌다고요. 그 다음에 뭐야?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했습니다. 근데 얘는 네, 원래 우리가 구한 분산을 n 분한 거랑 같습니다. 계산식을 하면 시그마가 x도 루트n분의 시그마가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보기 결정입니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2번이에요. 잘 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정규분포잖아. 자, 보세요. x가 목평균의 변수 x가 만약에 정규분포 m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라요. 그러면 x가도 정규분포 얘의 평균이 m이잖아. 근데 여기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거야. 지꺼를 따르는 거야. 그대로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원래 이 모양이면 걔 샘플링 해도 그 모양이라는 거야.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 자, 이번 밑에 봐봐.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 x가 만약에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 얘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 그래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냐면 n이 충분히 크면. 이게 무슨 얘기일 것 같아? 자, 이항분포가 n이 충분히 크면 정규가 됐었지. 네. 그거 좀 같은 얘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따른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쓰겠니? 그렇지. 모집단이 있어, 표본 집단이 있어, 모집단과 표본 집단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규분포 계산하는 연습을 시키겠죠.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1391번 볼까요?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읽어볼까? 다음은 어떤 모집단의 크기가 있는 표본을 취했을 때 x가 표본평균, 내평균의 두 사이에 대한 설명이다. 표본평균의 평균은 뭐랑 같다고? 모평균과 같다. 표본평균의 두 사이는 표본의 크기 n에 반비례해야 한다. 그렇죠? n이 충분히 크면 표본평균의 분포는 분사적으로 뭐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방금 선생님 설명 그대로 잘 있어요? 풀 수 있겠죠? 좋아요. 넘어갑시다, 여기. 그럼 이제 이걸로 뭐 할 거냐? 수정이라는 건 하긴 하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진 않아. 내가 얘기했잖아. 지난 시간에 정규분포 풀리면 다 풀려. 여기. 이 얘기만 기억하면 돼. 그냥 또 저 얘기야, 계속. 그냥 저걸로 뭐 한다? 정규분포 계산하는 거 나랑 하는 거야. 그냥 저걸로 계속 정규분포 계산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볼게요. 1495번 볼까? 이렇게 써있지. 모평균이, 자, 조심해야 돼, 단어를. 모평균이, 얘가 모표준 편차가 우리 모집관으로부터 크기가 n이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x가의 평균은, 이거의 평균이니까 x예요. 2의 x가의 평균은 얼마야? a래. a 얼마냐 그럼? 50이야. 어떤 얘기잖아요. 그때 지금 설명한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표준편차는 이거의 표준편차는 그럼 뭐게? 몇 개 뽑았어? n개 뽑아야 되잖아. 그치? 맞아? 그러니까 여기 n분의 루트 n분의 5지. 근데 걔가 얼마래? 3분의 1이래. 그럼 루트 n이 얼마야? 15네? 그치? n이 얼마야? 225겠죠. 끝났죠? 이런 얘기. 답이 275겠죠? 이런 얘기야. 이거 위에 있는 얘기만 다 이해하면 돼. 근데 거기 용어의 차이를 주의한다. 그래서 내가 다 적어놨잖아. 얘랑 다른 겁니다. 표본평균의 평균, 표본평균의 계산, 표본평균의 표준편차. 말고시 해야 됩니다. 넘어갑시다. 거기다 다 비슷한 문제 풀면 돼. 근데 점점 어려워지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얘기했어. 정규분포 푸는 거랑 똑같아. 너무 쉬운데 앞으로 될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좀 어려운 걸 하는 거니까 1408번 자, 일단은 확인명수 x의 확인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자, x고요. p의 x가 x일 때 0일 때 5분의 1 1일 때 a 2일 때 5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a 얼마? 5분의 1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했다고? 아까
내가 여기서 구할 거라고. 자, 샘플 몇 개 뽑았어? 5개 뽑았어. 이미 추출할 때 이거의 평균을 x바라고 할 거야. 네. 그지? 근데 이거 구해야 돼. x바의 제곱의 평균. 이거 구하는 건 여기 이거 구하는 거야. 아, 나 그럼 이거 구하는 거야. x바의 평균. 얼마나? 얘의 평균 같아. m이랑 같아. 그 다음에 v의 x바를 구해야 얘가 x바의 제곱에서 저 m의 제곱을 뺀거랑 같지 않겠냐. 그럼 뭐 저겠지. 자, 해보죠. 여기 5분의 됐으니까 n 구합시다. 곱하면 0. 곱하면 5분의 2. 여기 5분의 2. 해서 얘가 5분의 4. 이거고요. 여기 시그마 제곱 구할까요? 분산 0제곱 0. 1제곱 5분의 2. 제곱 5분의 4. 에서 빼기 5분의 4의 제곱. 우리가 원래 했었던 방법대로 하고 있는 거죠. 여기 5분의 6에서 25분의 16을 뺄 거예요. 그래, 25분의 30에서 25분의 16을 빼니까 얼마야? 분산이 25분의 14가 되겠죠. 맞아요? 그게 얼마야? m제곱을 다시 넘기잖아. 이렇게. 맞아요? 근데 m제곱을 넘길 거야. 조심해야 되는 게 있잖아. 자, 이게 25분의 14야? 아니잖아. 아니잖아. 네. 한 번 더 나눠야지. 그치? 몇 개로? 5개로. 여기는 625분의 14가 되겠죠. 선생님이 이해했죠? 왜? 얘는 여기서 이렇게 넘어올 때 M은 한 번 더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조심하면 돼. 여기 어차피 M은 똑같으니까 얘가 5분의 4인 건 똑같고요. 이게 얼마야? 넘기니까 625분의 14 더하기 5분의 4가 되겠죠. 이게 625분의 얼마냐? 125? 여기는 5랑 25랑 아, 그치. 125지? 네. 그래서 왜 제곱을 해버렸어? 그럼 25를 더하면 25를 곱하면 100을 곱하니까 여기가 125분의 114라고 되겠네. 엥? 틀렸는데? 이미 약분이래? 안 되네. 나 계산 못하면 잠깐만. 연제곱. 아, 25분의 15. 이걸 어떻게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 80이 들어가는 거지? 84? 이게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니까.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뭐, 대부분 그걸로 그냥 계산하시면 다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유형 6으로 갑시다. 자, 1417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 2하고 3이 적혀 있는 공이 4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거기 적혀 있는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하면 이라고 있습니다. x바 나올 수 있는 건 뭐 있니? 1 가능하죠. 왜냐하면 크기가 2인 표본 샘플을 제가 갖고 온 거야. 그러면 1.5 가능하죠. 1하고 2. 그 다음에 2도 가능하고 2.5도 가능하고 3도 가능하고. 근데 이거 구할 거야? 아니, 안 구한다니까. 자, 그냥 여기서 자, P에 그냥 X가 얼마인지. 네, X가 1일 때가 얼마야? 2분의 1이야. X가 2일 때가 일단 했던 거니까 4분의 1이고 X가 3일 때가 4분의 1이야. 나올 수 있는 대수가 4가지입니다. 괜찮아요? 그럼 2X를 구하자고. 1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2분의 1에다가 4분의 7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V도 구해야 되죠? 네, V의 X도 구하죠. 이게 시그마 제곱이니까요. 이게 M이고 그럼 제곱의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에다가 제곱하면 1에다가 제곱하면 4분의 10을 그러면 4분의 얼마냐? 4분의 4에다가 6이니까 15. 그렇죠? 거기서 빼야지. 그럼 4분의 15 빼기 16분의 16분의 얼마냐? 60에서 1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끝났네요. 자, x바도 똑같이 4분의 10일 거고 v의 x반이 얼마야? 몇 개 뽑았어? 2개 뽑았어요. 나누기만 하면 되죠? 32분의 12. 높게 하면 엥? 아,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4배 하면 8분의 11에다가 안 나온다는데? 왜 안 나와? 나 계산만 잘못했어요. 1번 아닌가? 나와? 수박? 여기 2분의 2x에서 2분의 7을 보고 제곱이구나. 제곱이니까 나오는 거 오케이. 선생님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어렵죠? 할만하지? 네. 세트 작업만 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갑시다. 이제 그러면 이걸로 뭐 한다고요? 네, 정규분포 계산하는 게 나온다고요. 자, 1425번 볼까요? 자, 뭐라고요? 모집단이 x가 정규분포 40에 4의 제곱을 따르느냐. 여기서 n개, 4개의 표본을 이미 추출한 x바의 평균을 이라고 했을 때 얘가 뭐래요? x바가 4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얼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봐, x가 이걸 따르면 x바는 정규분포 뭘 따라? 똑같이 40이고 그렇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16이니까 됐어요? 그럼 여기서 그냥 이거 하면 된다고. 제대로 바꿔. 여기 48빼기 방법이 똑같다고 그냥. 이게 얘가 해서 얘가 이거 여기서 이걸 계산하는 게 방법이 똑같아요. 다른 게 없죠. 거기 다 풀고 네, 유형 빼번으로 볼까요? 네, 이제 이거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1437번.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은 1000개씩 상자에 넣어서 판매를 합니다. 이때 상자에서 임의로 추출한 16개의 제품의 무게의 평균이 12.7 이상이면 그 상자를 정상으로 판매하고 12.7 미만이면 할인 판매를 합니다. A 상자에 들어있는 제품의 무게를 자, 이렇게 써요. A 상자에 들어있는 제품의 무게는 A 상자의 제품의 무게는 16의 6의 제곱의 평균을 따르고 그러니까 XA라고 할게요. 이게 무게. A 상자에 들어있는 제품의 무게 X는 평균이 16이고 정규분포 이거를 따르고요. 그 다음에 B 상자에 들어있는 제품의 무게는 뭘 따르냐? 정규분포 10에 6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A 상자가 할인 판매될 확률이 P, 얘가 할인 판매될 확률이 P, 그 다음에 B 상자가 정상적으로 판매될 확률을 Q라고 했을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무슨 얘기니? 질문이 있어. 거기에 결정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지금 1000개를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 1000개는 여기에 어떤 영향을 줘요? 자, 조심해야 돼.
생산된 제품을 1000개의 선대에 넣어서 판매할 거야. 이때 선대에서 이미 추출한 16개의 제품의 무게의 평균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원래는 A 상자 안에 여기도 1000개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거기에 있는 이 1000개를 가지고 평균을 내고 분산을 낸 거야. B 상자에도 1000개가 있었다고. 근데 그 1000개를 평균을 내고 분산을 계산한 거란 말이야. 선생님이 이해했어?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제품 검사를 할 때 이렇게 한다고. 아, 이 1000개 중에 몇 개 뽑았냐? 16개를 그냥 샘플로 뽑아서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여기도 이 1000개 중에 16개를 뽑아서 계산하겠다는 그런 얘기라고. 이해했어? 그래서 이 1000개는 중요하지 않아. 이 1000개를 계산하는 건 여기서 나와 있는 거야. 무집단이니까. A의 무집단, B의 무집단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저 얘기를 잘 알아들어야 돼. 이해했어? 그런 뜻이야. 조심해야 돼 이걸. 우선 1000개가 뭐야? 얘가 샘플이 아니 얘가 샘플이고. 그럼 이렇게 X 바의 A는 뭘 따라? 정규 분포. 자, 16은 똑같겠지. 괜찮아? 응. 여기 뭐가 된 거야? 나눴어. 저기 4인제곱이거든? 우리 2분의 3에 제곱을 얘기했지. 이걸 따를 거야. 그 다음에 X, B의 반을 정규 분포. 10은 똑같아. 16개야. 6은 똑같니? 똑같네. 여기도 2분의 3의 제곱을 따르는 거야. 자, 이제 해보자. 뭐라고? 샘플이 들어있는 걸 계산을 해서, 무게 평균이 12.7 이상이면, 근데 얘는 할인해야 돼. 그래서 P를 구하려면, 뭐야? P를 구하려면 확률을 구할 건데, X 바 A가 뭐보다 작아야 돼. 할인돼야 되니까 12.7 미만이어야 돼. 이거여야 되고, Q는 얘는 커야 돼. X바에 A, B가 12.7보다 크거나 같아.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요 얘기가 이해돼야지만 문제가 풀리네. 돼요? 해보죠. 자, 그럼 여기는 이제 P에 Z를 쓰고, 자, 저기 누구로 간 거야? 여기가 1.5가 2분의 3분의 2분의 3분의 12.7 빼기 16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P에 Z가 크거나 같다. 그래서 뭐야? 2분의 3하고 12.7 빼기 10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될까요? 그럼 뭐 넣냐? 3.3? 1.5분의 3.3이면 얼마야? 2.2인가? 여기는 P의 Z가 2.2보다 작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남냐? 2.7, 1.5, 네, 2.7. 그러면은 3으로 하면 여기 5분의 9네. 맞죠? 그래서 1.8? 네. 근데 여기 마이너스네. 여기는 마이너스 2점. 여기는 P에 Z가 1.8.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표에 나와 있는 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2.2 이하야 마이너스 2.2보다 작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0.5 빼기 0.4861 계산하시면 되고요. 얘는 0.5 빼기 1.8이니까 0.4641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해했어? 네. 이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 말 자체가 되게 어려워서 쉽지 않아요. 여기 좀 지울게. 알아들었을 테니까. 이 S를 잘 기억해놔. 일단 S를 써먹을 일이 옵니다. 자, 유형 9번으로 가서 1442번. 미적은 잠깐 문제 풀고 있어. 자,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77.6의 제곱을 따를 때 모집단의 크기가 주인 샘플을 표본을 해서 X바를 했더니 이렇게 됐어. 그냥 확률은 71, X 89랑
P에 75 X과 A 둘이 같다라고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대놓고 쓰겠다는 얘기지. 뭘? 자, 샘플이 9개야. 그럼 X반을 뭘 따라? 정규고 77은 똑같을 거 아니야? 네. 두로 나눴어. 근데 이해되는가요? 이해되는.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얘를 계산하는 거고. X니까. 원래 걸로. 그리고 P의 Z는, 자, 얘에서 유분하면 마이너스 1. 보이지? Z. 그 다음에 빼고 1 넣으면 게 2. 이렇게 되거든요. 네. 괜찮아? 보였어? 오케이. 얘는, 자, P의 Z로 갈 거야. 얘에서 얘니까, 얘도 얘에서 빼니까 1이지. 마이너스 똑같지? Z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되겠지. 2분의 70, 아니, A 마이너스 77. 얘랑 붙어야겠지. 네. 얘는 예뻐 따라가고, 얘는 예뻐 따라가야 돼. 근데 저거 70에서 77대로 일어나는 거 10이니까. 네? 응? 얘에서 얘 빼고 유분하고 나오지. 아. 얘는 예뻐라니까? 정신 차려. 여기서 X고 여기는 X파야. X는 원래 거, X반은 얘 거. 요새 설명은 안 듣을 거야, 이렇게. 정신 차려. 같아요. 그러면 A가 얼마야? 80일인가요? 이렇게 나오고. 네. 그래, 여기 이 차이. 그래서 조심하라고. 그냥 X가 있고, X파가 있다. 자, 다음 유형으로 갈까요? 유형 10번. 이게 내용은 쉬운데 헷갈리면 끝이야. 완전 망해. 천사의 오시는 뭘까요? 자, 정규분포 N이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자, 다시. 원래 모집단이 뭐야? 모집단은 50의 2의 제곱을 따른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몇 개 뽑았어? 4개 뽑았어. 그죠? 그래서 X바를 했더니, 그래서 X바는 얘가 K로 작용 확률이 N 거꾸로 쓰는 거지, 이제. 0.987. 거꾸로 쓴 거야. 자, 그럼 X바는 뭘 따라? 정기분포 50을 똑같아. 1이겠지. 그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P의 Z가 K니까 1분의 K-50을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 근데 생각해봐. 이게 지금 0.99, 정규분포 곱선 하나 푸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정도 있어야 이만큼이 0.9987일 거예요. 그치? 그럼 딱 잘라. 0부터 얘가 여기 있을 거야. 여기가 K-50이 있어. 여기가 얼마나 얘기야? 0.4987이어야 된다. 이해했어요? 0.4987이면 얼마야? 3인가요? 얘가 3이어야 되니까 K가 얼마? 53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 거꾸로 쓰는 거야. 근데 이거 적용도 잘잖아. 그러니까 그냥 적용만 하면 돼. 자, 똑같은 거니까 유형 11은 안 할게요. 같은 거니까. 근데 유형 12로 갑시다. 잠깐만 기다려. 공방할게. 자, 1465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미지수, 이번에는 평균의 표준 편차를 보았는데, 거꾸로. 자, 어느 학교 학생의 통합 평균 시간은, 자, 평균이 똑같이 50이에요. 근데 표준 편차가 시그마 제곱이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근데 여기서 몇 명 수출? 16명 수출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걸 보겠어요. 50 이상. X가 56을 했더니 얘가 0.433이에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Z로 바꿉시다. 여기 0이죠? Z고요.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분의 56을 모집했을 때 6이에요. 여기 0.433이면 내가 얼마여야 돼? 1.5여야 됩니다. 그러네. 그 말이 얼마야? 시그마가 얼마야? 4겠죠. 그래야 2분의 3이 돼서 1.5가 나온다. 괜찮죠? 네. 답이 없는데? 1.5. 니네 뭐 안 했어? 1.5 맞는데.
뭐 안 했잖아. 잘 봐. 여기 신용 안 했잖아. 정지 안 써있겠죠? 자, 50에 x반을 네, 4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는 거예요. 정신 차이는 안 차이는 봤는데 안 차이겠더라고요. 자, 뭐라고요? 여기는 뭘로? 그치? 4분의 시그마 분의 뭐예요? 6이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시그마 분의 24가 얼마? 1.5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는 됐어요? 그러면 1.5의 시그마가 24야. 시그마 얼마냐? 3분의 2 하면 16. 정신 차리시면 지금 아빠 둘 다야. 13번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유형습사 보세요. 얘는 좀 어려워요. 유형습사에 1475. 요건 시험 문제로 잘 나옵니다. 여기는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아, 이거 못 봤다고? 이런 형태 문제를?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몸무게는 자, 일단 몸무게 얘가 60. 네. 6의 제곱인 정비용법을 따른다. 무게가 뭐라고요? 500. 이걸 x라고 하면 x가 558 이상이 되면 경고음을 내줬거든요. 설계되어 있는 리뷰에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 이면 추출한 몇 명? 9명이 탑승을 했을 때 경고음이 울릴 확률을 저 위에 도기문표를 이용해서 구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자, 해보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지. 자, 몸무게가 558이요? 아, 558이구나. 이상. 근데 이게 9명이 먹는 거잖아. 그치? 이거 어떻게 계산해, 이거? 불 나와요? 그냥, 네 개요, 네 개. 둘 나눠? 근데 샘플링 하는데? 그래서 내가 풀인 거 이거야. 이렇게 나오면 풀인 이거야. 자, 내가 X발을 할 거야, 만약에. 그럼 9명을 샘플링해서 X발을 했다 치자. 그럼 정기분 거야. 그럼 여기 60을 똑같을 거고, 9명이니까 여기가 2의 제곱이겠지? 그러면, 이거 그다음 어떻게? 이거 저걸 일단 아니 저 식을 만들어요. P 이렇게 만들고 합니다. 진짜 불 나왔을 거야. 이걸 둘 나눠? 자,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 얘가 샘플링, 자, 거기 읽어봐봐. 뭐라고 써있냐면, 학생 중에 임의로 추출한 학생 9명을 탑승시켰다 그랬어.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게 뭐야? 자, 일단 나는 샘플링 작업 9명 했어. 그렇지? 그치? 근데 이건 뭐야? 한 명이, 샘플링자 한 명에 대한 평균. 왜? 이게 9명을 두 나눈 거니까, 9명을 평균하자면 두 나눈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걸 구하면 되는 거야. 같은 얘기긴 한데, 두 개의 X바가 이렇게 구하면 된다. 같은 얘기는 이걸 두 나눴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 이게 같은 얘기잖아. 이게 두를 묶어버리면 구하는 거니까. 근데 확률은 조심해야 되지. 이게 X바랑 넘기면 62 이렇게 될 거야. 맞아. 여기 그러면 거기 답입니다. 계산 안 해도 되죠? 그런 것만 조심하면 돼. 일단 좀 풀어봐. 풀어서 이따가 시간 뒤에 수정해줄게. 거기까지 일단 풀어. 들어봐. 아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제 모집단이 이렇게 있죠. 근데 우리가 표본을 가져와요. 뭐라고요? 추출해서 추정할 거예요. 아까까지 배운 건 추정을 한 건 아니야. 그냥 표본에서의 계산만 한 거야. 계산하는 방법만 익힌 거야. 근데 이제 진짜 뭘 할 거냐면 정말로 모집단에서 못 구해. 아까는 모집단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가져서 샘플링 한 다음에 얘네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본 거야. 이제 그걸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한다고? 여기를 거의 못 구해. 뭐 평균을 못 구하든 분산을 못 구하든 못 구한다고 치자고.
그럴 때 여기 표본 샘플링에서 내가 X바를 구했단 말이야. 그럼 얘가 믿을만 할까? 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거에 신뢰도를 신경 쓰기로 했어. 신뢰도. 그래서 뭐가 중요해지냐면 얼마만큼 샘플링을 뽑을 거야. 그 다음에 분산은 얼마 정도가 돼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신뢰도에 대한 퍼센티지가 거기 나와 있어요. 유형 1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봐. 이 신뢰도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모집단의 평균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 샘플링을 해서 내가 지금 X바를 구했지. 그럼 얘랑 차가 얼마나 날까? 라는 거야. 그 신뢰도를 거기 나와 있는 걸로 따지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뭐가 나와 있냐면 95%짜리가 있고 99%짜리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만 알면 조금 쉽거든? 잘 들어봐. 95%라는 건 이런 얘기야. 자, 얘와 얘의 차가, 잘 봐, 내가 X바에서 M을 뺄 거야. 그럼 얘의 차가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가 거기 이제 나와 있는 표로 되어 있거든. 근데 이게 95%라는 걸 내가, 잘 봐. 여기다가 집어넣어. 어디다 넣냐면 Z에다가 집어넣어. Z. 그래서 여기가 중간이라고 해. 0.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잘랐더니 여기가 딱 대칭이 되게끔 이게 0.95가 된대. 그렇다는 건 여기가 0.475가 되고 여기도 0.475가 되면 되지. 괜찮아? 이 99%는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95%만.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X바에 M을 빼서 Z가 뭐였냐 라고 봤더니 아까 뭐라고 했냐면 N을 충분히 크게 하면 모두 Z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어. 기억나지? 거기서 우리가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X바는 분명 정규분포 이거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따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내가 지금 얘를 모른다고 생각을 하자는 거야. M을 몰라.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95%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요 Z를 요게 0.5가 되면 Z라는 애가 여기가 1.96이 마이너스 1.961을 넣었더니 요게 요만큼이 0.9가 나오더라는 거 알았어. 정규 목표를 통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 Z의 절대값이 1.96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가 0.95야. 이런 얘기야. 저걸 이따 다시 설명할게. 여기는 안 나와 있어. 봐봐. 근데 이 Z가 뭐야? 이 안에 있는 것만 딱 끄집어 내보면 저 Z가 이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에 X바에서 M을 뺐더니 얘가 마이너스 1.96보다는 크거나 같고 1.96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지. 절대값이니까. 얘가 양수일 거 아니야? 곱해. 여기서. 마이너스 1.96 X바 빼기 M. 이게 아니고. 여기 안 곱했네. 시그마 M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맞아? 그 다음에 자, 내가 구하려는 게 뭐냐면 X바야? 아니지. M이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X바는 저기서 계산했단 말이야. 이해했어? X바를 넘기고 마이너스 곱하면 거기서처럼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걸 다시 딴 여기 넣으면 M이 내가 X바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얘를 뺀 거와 여기를 더한 거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95%라는 얘기야. 이해했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잘 봐. 여기에 딱 정확하게 한 이 정도가 M이라는 걸 우리가 일단 측정할 수가 있어. 내가 X바 한 번 구했더니 자 봐봐. 그러니까 M의 범위가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걸 구하잖아? 근데 그러면 M이 저 안에 들어갈 확률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X바를 구했어. 잘 봐. X바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개 구하지. 여러 개. 이해했어? 근데 어떤 X바를 하나 구했는데 내가 여기를 X바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구한 거야. 근데 처음에는 M이 여기 들어갔어. 1번은 들어갔어. 2번도 여기에 내가 X바를 하나 구해서 여기다 범위를 했더니 여기 들어갔어.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쭉쭉쭉 했는데
100번까지 할 거야. 오케이? 100번까지 할 건데 그 중에 5번은 이미 안 들어가더란 얘기야. 이해했어? 그게 95% 신뢰도란 뜻이야. 그러니까 100번 중에 95번은 요 범위 안에 X가 들어가던데 5번 정도는 밖에 있더라. 안 들어가더라. 이렇게 범위 구하는 거에다가. 이해했어? 그래서 95% 신뢰도가 95%일 때의 신뢰 구간을 이렇게 얘기하기로 한 거야. 이게 신뢰 구간이다. 그러니까 M이 X바를 제일 구했을 때 요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야 라는 뜻이라는 거야. 이해했어? 이게 신뢰도야. 그럼 잘 봐. 99%로 내가 올려볼게. 99%로 올리면 여기 표를 똑같이 내가 그리는 거야. 잘 봐. 표가 이렇게 똑같이 Z야. 여기가 0이야. 그러면 99%면 여기가 좀 더 넓어지지. 바깥으로. 얘가 0.99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가 0.49. 여기도 0.49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2.58이지. 여기가 마이너스 2.58이지. 이런 식으로. 그거 봐. 책에. 그랬더니 봐. 책에 보면 위에 신뢰 구간이 X바 빼기 여기 1.96이었잖아? 그럼 뭐가 바뀌는 것 같아? 그치? 이렇게 되면 X바 빼기 2.58의 루트 M분의 시그마 M X바 더하기 2.58의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신뢰도에 따라 이 구간이 넓어지고 좁아지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잘 들어. 일단 첫 번째. 저번 시간에 정리할 때 선생님이 시그마를 바꾸면 모양이 바뀌고 M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고 시그마가 고정되면 모양은 똑같은 M이 왔다 갔다 한다. 똑같아. 여기도 두 가지 변수가 있어. 일단 얘가 안 바뀐다, 얘가 안 바뀐다라는 가정하에서 평균이 안 바뀌고 표준 편차가 안 바뀐다라는 가정하에서 왜 그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신뢰도를 높였다. 만약에 N을 고정해. 그 다음에 신뢰도가 높아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넓이가 넓어져. 이해되지? 무슨 얘기지? 오케이? 그럼 그렇잖아. 내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10개를 뽑았는데 신뢰도를 높이고 싶어. 그럼 구간을 넓히면 되지. 그럼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신뢰도 높이면 뭐다? 구간이 넓어져.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근데 만약에 신뢰도를 고정했다고 생각해봐. 이건 완전 다른 얘기야. 얘랑 얘는 완전 다른 세상이야. 신뢰도를 고정했다는 건, 야, 난 여기서만 놀 거야. 99%에서만. 95%. 나는 99%만 놀 거야. 이런 얘기야. 그럼 만약에 여기서 n이 커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구간이 좁아지지. 왜? 얘가 안 바뀌고 얘가 그대로인데 얘가 커졌잖아. 좁아지지.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 왜 신뢰도를 고정했는데 n을 높여주면 구간이 좁아져요? 구간이 좁아진다는 건 그 안에 들어갈 확률이 적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갈 확률은 같지. 신뢰도가 같으니까. 이해했어? 근데 그게 무슨 얘기인 것 같아?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정확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구간을 좁혀야 된다는 얘기야. 이 뜻을 이해해야 돼. 두 가지 뜻. 다른 뜻이야. 같은 상황에서 내가 10개를 뽑고 10개를 뽑을 거야. 근데 신뢰도가 높아지려면, 신뢰도가 커지려면 구간을 넓게 적으면 되는 거다. 이런 뜻이고. 얘는 신뢰도가 똑같아.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구간을 좁게 하고 싶어. 그럼 많이 뽑으라는 얘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주사를 던질 때 6번 던지는 거랑 60번 던지는 게 좀 더 6분의 1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조금만 신뢰도가 낮아도 상관없는 거야. 구간이. 이런 뜻이야. 근데 이거 두면 조심해야 돼. 다른 얘기야, 둘이. 그 뒤에 나와요. 그 뒤에 어디에 나오냐면 이게 거의 맨 뒤에 나와. 여기 있다. 거기 322페이지 유형 9번 신뢰 구간의 성질이라고 해가지고 신뢰 구간은 신뢰도에 비례하고 그다음 그거 봐봐요.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신뢰도의 값이 커지면 길이가 길어지고 값이 작아지면 좁아지지. 근데
실내 구간의 길이는 루트 n에 반비례하지. 왜? 여기 루트 n이 들어가 있으니까. 루트 n이 들어가 있어. 반비례한다는 건 뭐야? 그렇지? 얘가 커지면 구간은 좁아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루트 n에 반비례합니다. 조심해야 돼, 거기는 말.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 거기 나와 있는 얘기로. 그래서 거기 1538번 이렇게 42번처럼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와. 진짜로. 그러니까 봐봐. 1538번 읽어볼까?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모평균 M의 실내 구간을 구할 때 옳은 것만 고른 것. 자, 만나봐. 기억. 표본의 크기 일정해. 실내도 곱해지면 구간의 길이 길어져? 맞지? 선생님 방금 얘기한 거야. 니은. 실내도가 일정해. 크기가 커지면 실내 구간이 길어져? 아니, 좁아지겠지. 자, 모평균이 커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 길어져요? 아니? 이게 뭐 상관없는 거야.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실내 구간이야. 왜? 내가 여기서 왔다 갔다 구하는 건데 구간이랑 무슨 상관이야? M은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아. 알겠지? 영향을 주는 건 시그마 M은 아니야. 야, M이 움직이잖아? 그럼 그대로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거야. 이해했지? M이 같이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문제가 된 거야.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 뭐가 하냐면, 실내 구간. 여기 보면 옆에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게 있어. 이거 2배. 맞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거 2배. 이거 2배가 되는 거야, 실내 구간. 오케이? 그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게 거꾸로 구하는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아, 그리고 이거 있어. 자, 거기 봐봐. 311페이지 봐봐. 거기 있는 문제 하나 볼게요. 앞에 거는 그냥 여기 표에다 그냥 대입하면 돼, 숫자에다가. 대입하면 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잘 봐. 얘들아. 우리가 지금 뭘 하는 거냐면, 표본 평균 갖다가 얘를 추정하는 거잖아. 근데, 웃긴 건, 뭘 보고 하냐면, 앞에 문제 보면 이거 보고 하거든. 여기 M이 있네? 그치? 근데 저걸 안 준단 말이야. 그럼 뭘 주냐면, 시그마를 주거든? 왜? 이거 풀려면 여기 시그마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M은 몰라도 시그마는 알아야 M을 추정할 거 아니야. 근데 생각해봐. 평균을 모르는데 분산을 구할 수 있어? 못 구해. 불가능해. 그래서 여기 읽어봐, 메뉴에. 모평균에 대한 실내 구간을 구할 때 모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지. 당연한 거야. 모평균을 모르는데 모표준 편차를 어떻게 알아? 그래서 n이 충분히 클 때, 30 이상일 때는 표본 표준 편차 S, 아까 맨 처음에 구한 거 있지. 여기서 구한 거, S. 이거, 제곱. 아까 내가 이거를 n- 나눈다, 조심해라 했던 거. 이게 여기 나오는 거야. 쟤를 얘 대신했어. 시그마 대신. 쟤는 여기서 구한 거니까. 그래서 n이 충분히 클 때는 저 s가 얘에 거의 근사해서 이걸로 푼다라는 얘기. 그래서 보면 큰 차이가 s 값이 모표준 편차와 큰 차이가 없음이 알려져 있다. 이건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갖다 쓰는 거거든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래서 표준 편차 대신에 s를 대입해서 실내 구간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니네가 이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아까 앞에서도 내가 그랬잖아. 별로 어렵지 않은데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못 푸는 경우 있다 그랬지? 그거랑 똑같아. 봐봐. 내가 거기 있는 1489번을 풀어줄 테니까. 자, 1489번 봐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어느 양식장에 키우는 물고기의 길이가, 자, x는 이런 거 다 써야 돼. 물고기의 길이. 이제 변수는 다 쓰라고 했으면 사실 저번에 정규분포 때 내가 얘기했다. 2개 이상 나와. 여기도 2개 이상 나와 있대, 변수가. 근데 36마리 이미 추출했어. 오케이. 36마리 이미 추출. 그런데 개의 평균. 자, 그러니까 x바가 32인 거야. 그리고 s가 3인 거야. 거기 잘 읽어야 돼. 표본 평균, 표준 편차 이렇게 샘플링 한 게 이거는 얘기야. 알겠지? 잘못 알아두면 안 된다. 36마리를 뽑아서 했더니 이건 거야. 그럴 때 M에 95% 실내 구간의 길이를 쏟아 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뭐야? 아, 32 빼기 얘로 계산하면 몇 마리? 36마리. 그러니까 마이너스 1.96에다가 거기 1.96 밑에 써있지? 1.96에다가 여기 루트 36이니까 6분의 여기 3 32 더하기 1.96에 6분의 3 이거 계산하면 끝. 이게 뭐야? 선생님 여기 이해했지? 응. 그래서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 뭐가 나오냐면 얘들아 이거 x 구하는 거 나와.
아까 내가 그래서 n-를 외우라고 한 거야. 표준 편차를 진짜 구해야 돼, 니네가. 그런 경우 나와. 여기는 없는데 학교 문제 가끔 나올 때 있어. 조심해야 돼. 자, 넘기면 이제 그냥 다 미지수로 그냥 푸는 거예요. n이 얼마일까? 크기가 얼마일까? 그 다음에 뭐 미지수 구하기 다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한번 해볼까? 조금 할만한 게 뭐 있나 보자. 아, 이거 하나 풀어볼까요? 1499번 볼게요. 이거 봐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기분포 n에 m에 여긴 좋네 시그마를 이거를 따르는 그지? 이게 가끔 이렇게 줍니다. 우집단에서 크기가 n 개인 샘플을 이미 추출해서 조사한 결과에 평균이 x가 안 줬어. 안 줬다잉. 근데 모평균에 95%로 신뢰 구간을 추정해서 했더니 44.06 46.06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야, n이랑 x바를 구해줘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되게 어이없을 수 있어. 뭐야, 아무것도 안 주고? 근데 잘 생각해봐. 얘하고 얘의 중간값이 뭐야? x바야. 얘랑 얘랑 더하고 2로 나누면 x바가 나온다고. 그걸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x바를 구할 수 있지. 얘랑 얘랑 더해. 반띵. 그럼 x가 얼마야? 둘이 더하면 이게 90.08인가요?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45.04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긴 얼마 뺐냐? 얼마 뺐어? 자, 45.04 빼기 써볼까? 루트 n분의 아니지 1.96 95%니까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가 4 이렇게 m 45.04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4 이렇게 이해했어요? 얘가 얼마야? 얘 얼마야? 여기서 얘도 빼도 돼. 상관없어. 얼마야? 1.96이다. 1.96의 루트 n분의 4가 얼마입니까? 얘에서 얘를 빼. 0.98인가 그래. 맞나요? 근데 여기다가 0.5 곱하면 얘거든. 맞지? 여기다 0.5 2분의 1 하면 얘야. 얘가 2분의 1이지. 루트 n이 얼마야? 8이지. 따라서 n이 얼마야? 64야 얘들아. 내가 진짜 확통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 그냥 가끔 루트 n이 16인 걸 풀 때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경우가 있어. 절대 이러면 안 돼. 여기서 분명히 나중에 봐라. 시험에 보면 진짜 있다니까. 이렇게 쓰는데 애들이 이렇게 쓰는 거라고. 256이겠지? 그지? 진짜 안 그럴 것 같은데 진짜 그러고 와. 급하다 보면 루트 n이 거꾸로 보일 때가 있어. 자, 그리고 미지수 구하기도 뭐 똑같습니다. 여기랑 퍼센테이지만 잘 보시면 돼요. 이것도 풀어보시고 여기에 12, 13, 14가 좀 어렵거든. 512, 512, 513 이건 무조건 풀어봐.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뭐 근데 다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저기로 나오면 수능 문제로 나오면 되게 쉬워. 왜냐면 이 정도가 그냥 수능 문제로 나와. 여기에 터프 문제가 그냥 모의고사 문제, 수능 문제. 그래서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안 어려워. 무슨 얘기인지만 이해하면 다 풉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 여기는 그냥 니네가 풀어도 풀 수 있을 거야. 저거 신뢰도가 이게 95, 99가 아니고 다른 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잠깐만. 그거 없나? 어딨지? 아, 여기 있다. 이거 하나 풀어봅시다. 1527번. 그거 봐봐. 앞에까지는 그래도 풀만하고 풀고 나서 다음 시간에 질문해. 자, 1527번 봐봐.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노트북 배터리의 사용 시간이 평균은 M,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사용 시간 이거를 X로 잡으면 얘가
정규 분포 뭐라고요? M. 에 10의 제곱을 따는데 분인지 확인하세요. 분으로 돼 있지 전부. 근데 생산된 노트북 배터리 N개를 이미 추출했어. 여기도 모르지 지금 N개야. N개를 이미 추출했더니 평균이 자, 이게 X반 거지. 얘가 380분이거든. 이렇게 돼 있을 때 M의 봐봐 신뢰도가 92%야. 갑자기 난 공식을 외우려고 했는데 92%가 나온 거죠. 신뢰 구간이 A부터 B였다. B-A 값이 4 이상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 이런 문제 나옵니다. N의 최소값 구하기, 크기의 최소값 구하기. 근데 이제 두 가지 다 들어간 거야. 얘도 특이한 거고, N의 최소값 구하기. 이런 거. 해볼게요. 자, 우리 여기서 어떻게 구했지? 여기 앞에 있는 숫자 얘 9.1.9고, 그렇지? 반띵해서 구한 거야. 92%면 이렇게 표를 하나 그려. 이제 뭐가 나와도 얘네가 풀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가 0이다. 여기 이렇게 나눠서 이게 0.92여야 돼. 그리고 여기 0.46이어야 되지. 0.46. 그렇지? 맞아? 자, 거기 표에 보면 0.46 나와 있어. 뭐로 나왔어? 1.8. 아, 그게 여기 1.8인 거야. 네, 마이너스 1.8. 이걸 니네가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저 공식을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 공식이 왜 나왔는지를 할 줄 알아야 돼. 괜찮아? 할 수 있겠어? 여기 0.46이니까 그 표에서 찾은 거야. 표 보이죠? 0.46, 1.8. 그치? 오케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자, 380에서 빼기 1.8 공식대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 그 다음에 m 맞죠? 380 하시고 그 다음에 더하기 1.8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 뭐 물어봤니? B-A가 자 얘에서 얘를 빼면 이게 되겠죠. 3.6 곱하기 여기니까 루트 n분의 36이겠죠 이제 그럼 맞나요? 18, 18 그래서 걔가 4 이하가 될 때 4 이하 그러면 이게 9, 9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푼다니까 맞아? 봐봐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방금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저렇게 된다고 낚인다니까 홀랑 낚인다니까. 그러니까 저기가 완전 제곱식이 안 나오면 괜찮아. 5가 나오면 그래 25지 이렇게 한다고. 근데 막 9, 16 이런 거 나오면 바로 낚여 그냥. 괜찮지? 할만하죠?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것도 표, 그 다음 유형 7번도 표본의 크기 구하기고 유형 8번 봐봐. 이제 이런 게 어려워. 자, 내가 얘기했다? 얘 거꾸로 가는 거야. 내가 방금 얘기했지. 여기 나왔잖아. 이제 알파 %라는 게 나와. 나머지는 내가 보기엔 이게 다 풀 수 있을 거야, 이제. 근데, 자, 1534번. 보세요. 어려워요. 자, A는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래. A는 정규 분포, M이 있고,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시그마는 안 줬다, 지금. 아무것도 안 줬어. 근데 여기서 몇 개를 가져왔어? N이 49개를 가져왔어. 근데 잘 봐. 이거를 해서 X바를 했더니, 신뢰 구간이, M에 대한 신뢰 구간이 알파 %.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지금. M도 몰라, 시그마도 몰라, 알파 %. 그런데, 알파는 이제 필요 없는 거야. 알파 % 신뢰 구간이 이렇게 돼. X바 빼기. 자, 7분의 0.98 하고 알파. M. X바 더하기. 7분의 0.98 알파. 이 정도면 양반. 되게 친절한 거야. 잘 봐. 이게 뭐냐면, X바 빼기. 자, 루트 49. 그러니까 여기에 0.98하고 루트 49분의 이게 되는 거지. X바 더하기 0.98에 루트 49분의 알파. 이렇게 준 거잖아, 지금. 얘가 K야, K. 얘가 K야. 자, 그럼 이 퍼센테이지 구하려면 어떻게? 저기 거꾸로 가는 거지. 이렇게 돼서 어떻게? 아, 여기가 0. 그러면 여기가 0.98. 여기가 마이너스 0.98. 여기 얼마야? 이게 알파 %. 거꾸로 가는 거야. 자, 거기 0.98이면 얼마래? 0.34지. 표봐. 여기 0.34야. 여기도 0.34야. 이게 얼마야? 0.68이잖아. 알파가 뭐야? 68%. 신뢰 구간. 거꾸로 가는 거야. 구간을 구하는 문제. 이게 요새 나오는 새로운 문제. 수능 문제 나오는.
이해했지? 이렇게 보여. 그러니까 이 정규분포를 못 사용하면 못 풀어. 여기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풀을 수 있지? 안 되는 건 다 물어봐. 내가 다 풀어줄게.